은퇴라는 단어는 마치 오랜 시간의 결실처럼 들리지만 막상 그 순간을 맞이하면 누구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불안과 마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일해 모은 돈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무겁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떠난 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고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나 손주를 향한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자금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자산이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흔들릴 때 은퇴 후 삶은 금세 위태로워진다. 결국 돈만을 전적으로 믿고 은퇴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지탱한 것은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의외로 단순한 한 가지였다. 서울에서 35년간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남성은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으로도 노후가 충분히 안정적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투자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를 믿고 주식과 부동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으나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은 달라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식 하락으로 자산이 절반 이상 줄었고 한순간에 생활의 균형이 무너졌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자존감의 붕괴였다. 자신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자 대화조차 줄고 식탁에서의 침묵이 길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 위기를 계기로 지역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을 찾았다. 상담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사회와 다시 연결되자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다. 봉사는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았지만 삶의 무게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힘이 되었다. 결국 그는 생활 수준을 조정하고 작은 일거리를 찾으면서 다시 일어섰다. 돈은 줄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심리적 안정감이 그를 버티게 한 것이다. 다른 사례로는 60대 초반에 조기 퇴직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는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든든하다 여겼으나 자녀의 결혼 지원과 부모 병간호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지면서 불과 5년 만에 자산은 절반으로 줄었다. 절망감이 밀려왔고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한 동네 도서관의 글쓰기 모임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비슷한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졌다. 나아가 글쓰기 강의를 맡아 소득을 얻으면서 경제적 불안도 조금씩 해소되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선 원동력은 바로 자기 표현의 힘이었고 이는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가치였다. 또 한 명의 사례는 70대 은퇴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을 기술직에 종사하며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모아둔 연금과 저축으로 여유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체력과 마음마저 고갈되었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동네 공원에서 만난 작은 운동 모임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쌓이자 무너졌던 생활 리듬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주변의 권유로 노인 체육 지도사 과정을 밟아 작은 수입을 얻게 되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그 한 가지 깨달음이 삶을 다시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은 은퇴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돈만 믿고 모든 것을 의존할 때 작은 균열이 커다란 붕괴로 이어진다. 반대로 위기를 지나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연결과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한 가지를 붙잡았다는 것이다. 봉사든 글쓰기든 운동이든. 그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원동력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리적 자본이라 부른다. 심리적 자본이란 자신감, 희망, 낙관성, 회복 탄력성과 같은 내적 자원을 뜻하며 이는 금전적 자본만큼이나 은퇴 후 생존에 필수적이다. 결국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얼마를 모아두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구축하는 것 또한 미래의 생활비만큼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돈은 언젠가 줄어들 수 있지만 내가 몰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평생을 버텨낼 힘이 된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람을 돕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몸을 움직이는 작은 운동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가지를 찾아 미리 삶의 일부로 만들어두는 일이다. 그래야만 돈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결국 돈만 믿고 은퇴했다가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었다. 은퇴 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흔히 노후 준비라 하면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집을 마련하며 일정한 금액을 모아두는 일에 집중된다 하지만 현실의 은퇴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다. 의료비와 생활비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역할은 변하며 무엇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 쏟아진다. 평생 일을 하며 정체성을 쌓아온 이들이 은퇴와 함께 사회적 무대에서 밀려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고 그 공백은 돈으로는 메울 수 없는 영역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퇴 충격이라고 부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직업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해온 세대에서 더 깊게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결국 돈만 믿고 은퇴했다가 무너진 이들의 경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 핵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한 회복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넘어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다. 자원봉사나 지역활동은 물론 작은 경제활동까지도 그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인정받을 때 삶의 이유를 느낀다. 따라서 은퇴 후 무너짐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두 다시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찾으며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한편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회복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인프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주민 모임 같은 사회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은퇴자들이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이런 기반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고립과 우울이 깊어지고 결국 재정적 불안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는 곧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회가 은퇴자를 어떻게 품어내는지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부각되며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또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은퇴자의 회복 탄력성이 단순히 낙관적인 성격이나 긍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과 작은 실천이 쌓여 회복을 이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를 하거나 글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 행동들이 무너진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핵심이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반복 가능한 활동이 은퇴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결국 돈에 대한 불안을 넘어설 힘을 키워준다. 결국 은퇴 후 다시 일어선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작은 일상의 실천을 통해 삶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깊은 통찰을 준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삶의 기초가 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언제든 부족해질 수 있다. 의료비나 자녀 지원 문제는 은퇴자들의 재정을 흔드는 대표적 요인이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이나 지출 구조의 변화는 의미 있는 활동과 연결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한다. 글쓰기 강의를 통해 소득을 얻거나 운동 지도사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한 사례처럼 작은 일거리도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형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목적으로만 삼지 않고 활동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은퇴 후 삶이 단순히 재정 관리가 아니라 삶의 가치와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결국 은퇴 준비라는 것은 재무적 자산과 더불어 심리적 자산을 함께 쌓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심리적 자산이란 낙관성과 희망, 자신감 회복 탄력성을 포함하는 내적 자원으로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과는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은퇴 후 무너짐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선 힘은 모두 이 심리적 자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모아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돈에 모든 희망을 걸 때 더 쉽게 흔들린다. 반대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한 가지를 미리 찾아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다. 봉사든 글쓰기든 운동이든 혹은 가족과의 관계든 그 무엇이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버팀목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돈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다시 일어선 이들이 증명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이며 그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후의 진리다.